안녕하십니까. 82강 ITQ 한글 표 작성하기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완전정보 05번에 대해서 ITQ 기본 설정을 완료하고 표에 5줄에 6칸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영상이 종료가 되었죠. 이어서 표 작성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DF 파일 9월 15일 날 제가 완전정보 05번이라고 해서 보내드린 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문서가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문제에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문제, 2번 문제에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2번 문제 다음에 커서를 놓고 출력 형태 보니까 자, 이렇게 가로로 된 게 줄이라고 했고 이렇게 세로로 된 거를 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칸부터 총 6칸이고 한 줄부터 해서 총 5줄이에요. 그래서 5줄 6칸으로 해서 표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표를 만들 때 입력으로 가셔서 입력 탭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죠. 작은 목록 단추의 표 옆에 표 만들기를 클릭하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줄수가 5줄이었죠? 5줄. 칸수가 6칸이었어요. 6칸. 그래서 5줄 6칸 넣고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한 다음에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했던 표 만들기 했던 이 표의 모습이죠. 저희가 지금 작업 환경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끝에서 제가 설정하는 걸 하시면 저와 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 볼게요. 자, 목록 단추 클릭. 자,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 목록 단추 클릭하시면 지금 두 쪽으로 되어 있어서 화면이 이렇게 한 장, 두 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한쪽으로 바꿀게요. 한쪽으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서 한쪽. 그 다음에 자, 한쪽 먼저 누르겠습니다. 한쪽 클릭. 자, 종이가 지금 이제 한 장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한쪽 다음에 폭 맞춤으로 할게요. 폭 맞춤이라는 건 이렇게 화면이 있다면 이 화면에 전체적으로 폭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폭 맞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종이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아까는 두 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같이 화면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150% 정도 해가지고 화면의 비율이 두 쪽이지만 한 화면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이 이렇게 나눠서 보이고 있었다면 지금은 다시 한쪽으로 설정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퍼센테이지가 50%지만 전체적으로 폭 맞춤을 해서 크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설정을 하시면 자, 다시 한번 저와 같은 화면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시고자 한다면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한쪽에 폭 맞춤을 눌러주세요. 한쪽에 폭 맞춤. 네, 확인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종이에 1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았고 2번 문제의 표 차트 작성을 위해서 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영상 시간이 다 되어서 종료가 되었죠. 이제 마저 이어서 완전 정보 05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표 조건을 확인하시면서 만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저희 만들고 있었던 표 작업 환경으로 돌아올게요. 자, 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가 만들어지면 내용을 입력하셔야겠죠? 자, 출력 형태에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걸 열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대각선 처리는 저희가 따로 할 거고, 대각선 처리는 저희가 나중에 이따 할 거고,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출력 형태에 이런 글자들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입력하는 거 아니죠? 계산 그 빈 칸의 합계를 구하는 거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캡션 기능도 이것도 표의 이름표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것도 따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나머지 표에 들어갈 내용들만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천 단위 반점, 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아니고 우리 표 기능을 살리면 표 탭이 새로 생성되죠. 이 옆에 보시면 천 단위 기호를 쓰는 탭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천 단위 기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저처럼 천 단위 기호가 없어도 괜찮아요. 천 단위 기호가 여러분 키보드에서 자, 엔터키 기준으로 여기에 점 기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점이 있는데 밑으로 쏙 빠지는 점이고 두 번째 점은 그냥 이렇게 점 있는 상태죠. 우리가 천 단위 기호를 쓸 때는 이런 쉼표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한글에서는 특히 표에서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없을 때에 내가 천 단위 기호를 입력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셀을 전체적으로 선택하세요. 셀 전체적으로 선택하시면 자, 여러분 표 외에 다른 부분을 클릭했을 때는 위에 표 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 안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라면 표 탭이 생성이 되죠. 이 표 탭에서 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천 단위 기호를 넣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를 넣어서 자리점 넣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천 단위 기호들이 입력이 됩니다.
자,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자리점 넣기 클릭. 자, 그러면 일괄적으로 천 단위 기호에는 다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는 천 단위 기호 없이 그냥 숫자들만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천 단위 기호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칸에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거고요. 자, 내용 다 입력되셨나요?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는 전제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적으로 글꼴과 글자 크기를 지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표 조건에 표 전체적으로 굴림에 10포인트 설정을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표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구분 셀부터 끝까지 표 전체를 블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셀부터 끝에 있는 빈 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 굴림의 10포인트였죠? 블록으로 전체 설정하신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 자,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빼놓는다고 했어요. 그죠? 서식 탭에서 설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서식 탭을 클릭하지 않고도 자주 쓰는 기능들은 빼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이나 서식 탭에 들어가서 나오는 내용에서 설정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글꼴을 지금 함초름 바탕인데 문제에서 명시하고 있었던 대로 굴림이라고 바꿔주고 10포인트라고 확인해 주세요. 글꼴과 글자 크기, 표 전체적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글자 서식 바꿔줍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표 내용에서 이제 정렬을 할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자, 글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네요. 셀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셀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정렬에 관해서도 조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 표 조건을 설정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설정하면 안 되죠? 문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 구분 셀부터 합계까지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시고 블록 처리해 주시고 자, 자주 쓰는 기능 빼놓는 자주 쓰는 기능을 빼놓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해 줄게요.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런 다음 10년부터 2014년까지도 다 가운데 정렬 해줘야겠죠? 가운데 정렬 클릭. 그래서 여기도 다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해주셨죠?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숫자는 셀 기준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블록을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위에 마찬가지로 서식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정렬 설정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 됐죠? 오른쪽 정렬 클릭.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 설정 해제하기 위해서 ESC 키 누르시거나 또는 빈 여백을 클릭해 주시면 블록 처리 해제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캡션 달기를 해볼게요. 캡션 달기. 자, 캡션 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이 무엇이냐 하면 표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지금 캡션의 위치가 보시면 표 기준으로 위쪽에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인데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캡션을 생성하실 때는 위치를 위로 해서 생성을 해 놓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작업 환경 돌아가서 자, 캡션을 만들 겁니다. 캡션을 만드실 때에 중요한 점 있죠? 표 안에 커서가 위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지, 위에 표 탭이 생성돼서 그래요. 표 탭이 있어야 캡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캡션 모양인데요. 캡션 버튼인데요. 지금 이게 표라고 한다면 표 기준 아래에 캡션이 가1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캡션 그림인데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자, 캡션을 생성시킬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표 기준으로 캡션이 지금 출력 형태에서 위쪽에 생성되어 있죠.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표 기준 위쪽이에요. 자, 표 기준 캡션이 위쪽 위에 생성이 되어 있고 정렬만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표 안에 커서를 놓은 상태로 위에 표 탭을 보면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캡션 버튼이 있고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위라고 선택을 한 다음 캡션을 이제 이름을 고쳐주고 서식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정렬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캡션의 위 선택합니다. 위 선택하니까 표 기준 위쪽으로 기본 설정의 정렬이죠. 양쪽 정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 표 1이라는 캡션의 내용을 우리는 출력 형태처럼 다문화, 인구, 동태, 현황 이렇게까지 캡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캡션의 이름을 바꿔주느냐? 표 1을 그냥 지우면 안 됩니다. 표 1을 하나, 둘,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캡션을 생성하셨으면 이 위치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글자를 수정할 때 자주 쓰는 키 뭐예요? 백스페이스 키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캡션 기능 자체를 삭제할 것인가? 라고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 제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우기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번호 넣기가 캡션이에요. 캡션 기능 자체를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움을 눌러볼게요. 지움을 눌러보면 자, 표 1이라고 해서 글자 없어졌고 나머지 또 백스페이스 키로 누르게 되면 아예 삭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 1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지우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을 해서 이렇게 표 1 전체적으로 블록 설정을 해서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지우면 이제 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캡션 기능은 살려놓고 캡션의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문화, 인구 동태 현황,
네, 지금 화면이 잠깐 멈추었는데요. 컴퓨터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다시 화면을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삭제가 되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자, 다문화 인구 동태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차트 형태에서 출력 형태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출력 형태와 조건을 보시면 캡션에 대해서도 글자 크기가 지시되어 있어요. 굴림의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캡션에 대해서도 서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던 캡션을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를 하신 다음에 위쪽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굴림 10포인트 확인해 주세요. 굴림 엔터. 자, 굴림 엔터 기능 이용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캡션을 보시면 캡션이 위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죠? 캡션은 위에 표 기준으로 표 기준 위에 캡션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본 설정은 원래 캡션을 만들면 캡션 외에도 항상 문서들은 기본 설정이 양쪽 정렬인데요.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해주셨으면 캡션 달기에 위치 설정 위로 해서 만드셨고 내용 수정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해서 지시사항에 있는 서식 설정 해주셨고 오른쪽 정렬까지 해서 캡션 설정은 잘 완료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배경색 지정하고 블록 합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 지정, 블록 합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배경은 구분 셀부터 1335, 1330셀까지 이만큼의 내용이 노란색으로 색 설정이 되어 있죠. 셀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해야 되는 셀을 블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셀부터 1330셀까지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구분 셀부터 1330셀까지 이렇게 색상을 칠하겠습니다. 셀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블록 처리해주세요. 자, 블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표 탭에서 자, 블록 처리가 되어 있다면 위쪽에 표 탭이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지금 내가 만져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표 탭이 생성이 된 거고요. 표 탭에서 셀 속성을 만듭니다. 셀 속성. 자, 셀 속성이 있죠? 표 탭의 작은 목록 단축, 셀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 속성. 그러면 여기에 셀 속성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셀 속성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셀 색상 채우기 버튼이 있어요. 페인트 통에서 물감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색상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저처럼 노란색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색상의 테마를 오피스라고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색상의 테마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라는 색상 테마를 찾기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는 거예요. 이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면 다양한 테마의 색상들이 쭈루룩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오피스 테마를 선택해 주면 저와 같은 색상 이미지 이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새 속성에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보시면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면 그래요. 자, 색상 채우기 테마에서 작은 목록 단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오피스 체크. 이 테마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여기 있는 테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칠해야 하는 색상이 여기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을 설정해 주면 출력 형태에서 보고 계신 센 노란색으로 칠할 수가 있어요. 자, 오피스 색상 테마 선택하는 거 다 아셨죠? 다 확인하셨죠? 좋습니다. 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블록 설정 해제하기 위해서 빈 공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눌러주면 되죠. ESC 키를 눌러주거나 자,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 색상이 셀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해졌죠?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출력 형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출력 형태 보시면 네, 구분 셀부터 1330셀까지 노란색으로 잘 칠해졌고 그리고 자, 합계 부분에 빈 공간에 요만큼의 셀 계산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구한다고 했죠?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죠. 자, 이 배경색, 이 배경셀 안에, 아니 배경셀이 아니라 이 셀들 안에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출력 형태 작업 환경으로 오시고 출력 형태 아까 확인하셨죠? 이만큼의 셀 부분에 자동 계산식을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 계산할 값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값을 출력할 부분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블록 합계 계산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하셨죠? 그런 다음에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볼게요.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블록 계산식이 뜰 거예요. 블록 계산식. 자, 아랫부분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죠? 아랫부분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력 형태에서 합계를 구하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풀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출력 형태 확인해서 표 작은 목록 단추 누르고 아래에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선택해 줍니다. 자, 블록 합계 눌러줄게요. 블록 합계. 그러면 여기 빈 칸이었던 셀들 안에 값이 계산되어서 나타났죠? 되셨나요? 네. 내가 셀 계산에 필요한 값들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셀이 입력이 될 부분. 자, 다시 한번. 셀을 계산할 값들을 선택해 주고 이 계산한 값이 나타날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값이
이만큼 더한 거, 이만큼 더한 거, 이만큼 더한 거가 각각 그 셀들의 빈칸에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셀 선택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표 안에 이미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만져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표 탭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주고 아래에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 클릭해주면 아래에 합계가 자동으로 짜잔 나타난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셀들의 값으로 우리가 표의 합계뿐만 아니라 차트를 만들 때도 표와 차트를 만들 때도 이 값들이 정확해야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정확한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4,673, 45,673. 출력 형태에서도 45,673. 네, 54,210, 54,210. 값들이 정확한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셀 배경색 지정, 블록 합계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셀의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 지정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값으로 돌아와서 셀 배경색하고 테두리를 진행하기 전에 표의 전체적인 높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표 크기 조절을 할 건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요만큼의 셀의 크기가 저희가 지금 만든 셀의 크기랑은 살짝 다르죠? 자, 우리도 셀의 높이를, 이 셀의 높이를, 셀이라는 거는 이 네모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셀의 높이를 한 칸씩만 조절하면 모든 셀들을 다 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쁘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분 셀부터 맨 끝에 있는 셀 전체적으로 표를 블록 설정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블록 설정을 해주고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같이 설정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키보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찾아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 키 다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 양옆으로 표의 너비 또는 높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아래로 향하는 방향 키를 눌러서 표의 높이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전체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랫방향 키 한 번 누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랫방향 키 한 번 누르고 자, 그래서 표의 높이가 아까 높이하고 지금 높이하고 다르죠? 표의 높이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표의 높이 수정해 주었어요. 다 되셨죠? 자, 셀의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을 설정하겠습니다. 셀의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을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자, 대각선은 여기 끝에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자, 표 안에 두 줄 처리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외곽도 두 줄 처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중실선이라고 하는 이 선의 모양을 잘 보여드리면 이렇게 외곽 테두리가 이중실선 안쪽에 이만큼 아래쪽에 이만큼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중실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외곽 테두리를 이중실선으로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서 외곽 테두리 이중실선 해주고 그 다음에 구분셀부터 2014년 셀까지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외곽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이중실선 처리를 해주면 출력 형태와 동일한 이중실선 처리가 진행되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중실선 처리 다음에 대각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하는 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 만들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테두리, 외곽 테두리와 안쪽 이중실선으로 테두리 설정하고 각각 양쪽의 대각선 설정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PDF 파일로 완전 정보 06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